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으시죠? 윈도우 11에 기본 포함된 동영상 편집기를 이용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해서 멋진 영상을 클릭 몇 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동영상 편집기를 이용하여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사진이나 영상으로 깜짝 놀랄만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 모든 앱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다 보면 디귿자 부분에 동영상 편집기라고 있죠. 이 앱은 윈도우 11에 기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영상 편집기를 이용해서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원하는 동영상을 만들 수 있죠. 동영상 편집기 실행합니다. 그러면 사진 앱이 열리게 되고요. 이 사진 앱에서 영상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편집기 실행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새 비디오 프로젝트라고 나오죠. 이 프로젝트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서로 작업을 하신 다음 누구나 볼 수 있는 PDF 파일로 변환하기 위해서 PDF 파일로 내보내기로 저장을 하게 되죠. 워드 프로세서로 작업한 파일은 워드 프로세서가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지만 PDF는 누구나 볼 수 있죠. 이 프로젝트는 동영상 편집기에서만 볼 수 있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끝낸 다음 MP4로 저장을 하게 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상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고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프로젝트 생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디오 이름 지정하라고 나오죠. 영상 연습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스토리보드가 있고 영상 플레이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이 프로젝트 라이브러리는 냉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스토리보드는 조리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리대에서 자르고 끓이고 양념도 추가한 요리가 완성된 형태는 여기 있는 영상창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단계로 작업이 진행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리대에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리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소스 영상 또는 소스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 PC에서 선택합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선택해서 냉장고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소스를 가져올 때 컴퓨터에 여기저기에서 가져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 파일이 없으면 영상으로 변환을 할 때 변환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에 소스 영상을 추가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하시고요. 새로 만들기 합니다. 폴더 만듭니다. 그 다음 폴더명을 하나를 지정을 하신 다음 이 폴더에 여러분이 작업할 소스, 영상, 사진들을 모두 넣어두도록 하세요. 저는 영상 소스라는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한 다음 이 안에 여러가지 영상과 사진들을 담아놨죠. 이제 동영상 편집기에서는 이 폴더 안에 있는 것을 불러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추가 버튼 누른 다음 이 PC에서 선택하시고요. 바탕화면 들어가서 지금 제가 만든 영상 소스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영상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클릭하고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서 원하는 영상만 선택을 해줍니다. 열기 합니다. 그러면 영상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자, 지금 전부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끌어다가 아래쪽 조리대, 즉 스토리보드에 얹어주게 되면 4개가 한꺼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소스에서 전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시 지워볼게요. 휴지통 누르게 되면 앞에 거부터 지워지죠. 자, 전부 지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하는 영상만 가져올까요? 자, 여기는 체크가 다 꺼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이 하나만 체크하신 다음 끌고 스토리보드에 얹어줍니다. 그러면 해당 영상이 들어와 있죠? 자, 41초 88이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88 부분은 프레임입니다. 1초를 100개의 프레임으로 나눠서 88번째 프레임이 되겠죠. 자, 그래서 100프레임이 되면 1초로 넘어가는 거예요. 좀 더 정교한 편집을 위해서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놨습니다. 자, 그 다음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볼까요? 우측에 있는 이 영상에서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잡아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잡을까요? 자, 그러면 전체가 41초 90 프레임인데 지금 9초 33 프레임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잘라서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위치시킨 다음 아래쪽 스토리보드에 있는 영상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분할할 건지 물어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절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클립 2와 클립 2로 나뉜다고 나오죠? 완료합니다. 그러면 영상이 두 개로 나뉘게 되죠.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41초짜리 영상이었는데 지금은 10초와 31초로 나뉘어졌죠. 우리가 자른 부분을 기준으로 두 개로 나뉘어진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부분 지우면 되겠죠. 마우스를 클립 위에 얹으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나오죠.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휴지통을 누르면 지워지게 되겠죠. 이 스토리보드에 얹은 모든 영상들 또는 사진들을 클립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단어들은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니까 외워두도록 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뒷부분도 잘라보도록 할까요? 보통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게 되면 제일 처음에는 녹화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고 영상을 다 찍은 후에 스톱 버튼을 누르게 되면 카메라가 또 흔들리기 때문에 보통은 제일 앞과 제일 뒤는 잘라주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부분은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위치를 시키고요. 이 정도에서 잘라주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클립 위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분할하지 않고요. 스토리보드 위에 있는 메뉴를 이용해 볼까요? 자, 여기서 분할합니다. 그 다음 원하는 곳에 또 가져다 놓으시고 완료하면 두 개로 분할되게 되죠. 끝에 부분은 체크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영상만 남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중간 부분을 잘라보도록 할까요? 영상의 처음과 끝도 자르지만 중간에 필요 없는 부분도 잘라야 할 일이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도 똑같이 잘라내면 됩니다. 중간에 잘라낼 부분 처음과 끝의 부분을 선택한 다음 분할을 해주게 되면 전체 영상이 3개로 나뉘게 되죠. 중간만 선택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분할할게요. 완료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뒤에 부분 또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분할합니다.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3개로 나뉘게 되죠. 자, 처음에 쭉 진행이 되다가 이 중간은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다시 진행을 할 거예요. 중간은 필요 없죠? 체크 누르시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영상에서 앞부분과 뒷부분, 중간에 필요 없는 부분 전부 지워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통 컷 편집이라고 부르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다른 영상도 같이 이어서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에서 또 다른 영상을 들고 옵니다. 자, 여기 얹어주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영상도 얹어줄까요?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에서 또 여기 있는 영상 클릭 드래그해서 얹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또 동일하게 전부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측에 전체 영상의 길이가 나오게 되죠. 자, 지금 클립이 하나 얹혀있고 2개 얹혀있고 우리가 컷 편집한 영상 또 하나 얹혀있죠. 전부 합쳐서 47초 분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텍스트도 한번 얹어보도록 할까요? 텍스트를 얹을 클립을 일단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제일 앞부분 선택할까요? 자, 그 다음 상단 메뉴에서 텍스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텍스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사랑스러움으로 선택할까요? 그 다음 텍스트 입력합니다. 입력했죠? 그러면 이 텍스트가 얼마 동안 나올지 아래에서 구역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금방 첫 번째 클립을 선택을 했어요. 그 클립의 길이가 14초 분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 전체 클립 길이 중에 이 글씨는 여기까지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잡고 텍스트가 보이는 시간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잡아줄까요? 자, 그 다음 우측에서 레이아웃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요. 상단, 좌측, 우측
하단, 중앙 여러 가지로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저는 아래쪽으로 해볼까요? 완료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를 넣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배경음들이 나죠. 우리가 이 영상을 촬영할 때 주변 소음과 현장에서 음악 소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에 원래부터 포함된 소리는 꺼보도록 할까요? 자, 스토리보드에 보시면 클립 우측에 보시면 스피커 모양이 보이죠? 자, 이 스피커 모양을 누르시고요. 볼륨을 최대로 낮춥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플레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소리 없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소리도 전부 꺼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필요하시면 전부 배경음은 끄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전부 넣어줬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배경음을 빼버리니까 너무 밋밋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원하는 음악을 포함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배경음악이라고 있죠? 배경음악 누릅니다. 그러면 다양한 배경음악들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음악을 플레이 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배경음악이 있을 경우 포함을 시키시면 돼요. 자, 플레이 해볼게요. 자, 그 다음 것도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마음에 드네요. 이 음악들은 동영상 편집기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음악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선택한 음악을 볼륨을 조절을 해볼게요. 배경음이니까 조금 작게 해볼게요. 다시 플레이 합니다.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경음과 텍스트가 포함된 영상을 만들었죠?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아주 그럴듯하게 영상을 편집을 했죠. 전문적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이 윈도우 11에 기본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 편집기만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영상들 위치는 이렇게 들어다가 원하는 대로 바꾸시면 돼요. 앞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원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진도 한번 넣어 볼까요? 자, 똑같이 추가해 주시고요. 이 PC에서 들어간 다음 사진도 선택을 해 볼게요. 열기 합니다. 자, 이 사진 그대로 클릭 드래그해서 앞쪽에다 배치시킵니다. 자, 사진은 기본 길이가 있나요? 사진은 길이가 없죠. 그래서 사진은 이렇게 얹게 되면 기본 길이가 3초로 지정이 됩니다. 자, 이 길이를 더 늘리려면 사진 아래에 있는 여기 3.0 부분 있죠? 이 3초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길이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10초 정도로 잡아볼게요. 엔터 칩니다. 그러면 10초로 바뀌었네요. 자, 그 다음 지금 이 영상은 가로가 긴데 사진은 가로가 짧아요. 그래서 여기에 빈 공간이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면 보기가 좋지 않죠. 자, 해당 사진 클립 클릭하시고요. 상단 메뉴에서 검은색 표시줄 제거 또는 표시 여기 눌러줍니다. 그러면 검은색 막대 제거라고 나오죠. 자, 이거 선택해 주시면 사진이 알아서 키워져서 영상 크기에 딱 맞춰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진도 영상 사이사이에 원하는 곳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플레이 버튼 누릅니다. 자, 어때요? 음악을 제일 처음 넣었는데 그 음악이 계속 나오죠. 자, 처음에 지정을 해주면 그 뒤로는 계속 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진의 경우에는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상하죠? 그냥 멈춰있는 사진만 나오니까 자연스러운 영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영상에서는 절대 멈춰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진에 움직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보드 위에 보시면 동작 메뉴가 있습니다. 동작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 사진에 움직임을 줄 수가 있어요. 가운데서 확대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왼쪽에서 확대, 오른쪽에서 확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원하는 것을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플레이 해봅니다. 자, 영상이 움직이죠? 자, 이번에는 가운데서 확대해 볼까요? 자, 선택하고요. 플레이 합니다.
자, 지금 조금씩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사진을 움직이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서 확대하고 완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서 전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저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닫기만 하셔도 자동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영상 편집기에서는 이걸 그대로 열어서 볼 수 있지만 동영상 편집기가 없는 아무나 영상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럴 때는 지금 만든 것을 mp4 영상으로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우측 상단에 비디오 마침 들어갑니다. 그러면 화질을 지정할 수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화질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1080p면 풀 HD 사이즈로 가장 좋은 화질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보내기 합니다. 자, 어디 저장할지 물어보죠. 자, 우리가 작업하기 전에 영상 소스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 놨었죠. 거기에 저장해 볼까요? 자,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구나 간단하게 마우스 클릭만 할 수 있고 윈도우 11만 설치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사진이나 영상으로 멋진 영상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영상이나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대로 썩혀두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멋지게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발전으로 사진 촬영이 보편화되었죠. 윈도우 11의 기본 앱인 사진 앱만으로 기본적인 편집과 후보정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사진 앱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다 보면 가로로 사진을 찍었지만 세로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썸네일을 보시면 가로 사진과 세로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사진의 경우는 가로로 나와야 되는 사진인데 세로로 나와 있죠. 자, 이 경우 편집 프로그램에서 일일이 사진을 돌릴 필요가 없이 윈도우 자체 기능만으로도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사진의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회전, 왼쪽으로 회전 두 가지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회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사진이 오른쪽으로 회전이 되게 되죠. 자,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가로 사진으로 바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윈도우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사진 앱을 이용을 해서 간단한 후보정하고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모든 앱 들어가시게 되면 한글 부분에 사진이라고 있죠. 이 사진 앱은 이제 지원이 끊어졌고요. 사진 레거시라고 새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사진 레거시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사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자, 이 사진 레거시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사진 레거시라고 입력을 하시면 사진 레거시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진 레거시는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으로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로 설치할 수가 있겠죠. 사진 레거시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기본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사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진도 열어볼게요. 자, 이게 사진 앱이고요. 그 다음 이것은 사진 레거시가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아이콘이나 메뉴 위치가 약간 다를 뿐이지 기본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이 사진 앱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열기 위해서는 사진 폴더에 사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윈도우 바탕화면 하단에 있는 작업 표시줄에서 파일 탐색기를 엽니다. 그러면 좌측에 메뉴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사진이라고 있죠. 이 사진 폴더가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기본 사진 저장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사진들을 여기에 넣게 되면 사진 앱을 실행하게 되면 해당 사진들이 여기에 쭉 나오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사진 폴더에 사진을 넣게 되면 윈도우 시동이 느려지게 됩니다. 시동이 될 때 이 사진 폴더에 있는 사진들을 전부 검색을 해주기 때문에 이 안에 사진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시동이 느려지게 돼요. 되도록이면 여기에 사진을 넣지 마시고 다른 폴더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사진을 저장하시는 게 좋겠죠. 자, 지금 스크린샷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죠. 자,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있죠. 만약 이 사진 폴더 안에 있는 사진을 지워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사진이 없어졌죠? 기본적으로 사진 폴더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진을
이 사진 앱에서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는 오픈 기능이 없습니다. 상단 메뉴에 보시면 컬렉션, 앨범, 피플, 폴더 이 메뉴들을 다 보더라도 이 바탕화면에 있는 사진이 나오지가 않죠. 기본적으로 사진 폴더를 찾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원드라이브에 있는 사진이 기본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상단 메뉴에서 가져오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폴더에서 가져오기가 있고요. 연결 장치에서 가져오기가 있죠. 연결 장치는 내 스마트폰이 컴퓨터에 연결이 돼 있을 경우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들을 전부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결 장치로 선택하게 되면 앞으로 사진 앱이 실행이 될 때마다 연결되어 있는 장치의 사진을 모두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굉장히 느려지게 되겠죠. 되도록이면 이것도 이용하지 마시고요. 폴더에서 가져오기도 이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렇게 폴더에서 가져오기를 선택하면 매번 윈도우가 시작될 때마다 내가 지금 지정한 폴더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부팅 속도는 느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사진 앱을 실행해도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두 개 다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사진을 어떻게 열까요? 사진을 여는 오픈이 없습니다. 사진을 열기 위해서 해당 사진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사진 앱이 바로 열리게 됩니다.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사진 앱이 열리게 되죠? 자, 이 경우는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을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자, 불편하지만 이렇게 이용하시는 게 가장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고 빠르게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사진을 더블 클릭했는데 사진 앱이 열리지 않고 다른 앱이 열릴 경우에는 사진의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연결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에 사진이 나오죠. 사진 레거시 앱을 설치해도 사진 앱은 그대로 있습니다. 사진 레거시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그대로 열리게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상단 메뉴에 보시면 회전이 있습니다. 이 회전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90도씩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끝에 보면 확대와 축소가 있죠. 자, 이것은 사진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고요. 보이는 것만 확대해서 보는 거죠. 돋보기로 좀 더 자세하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배율은 그 옆에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점 3개 버튼이 중앙에 보이죠?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인쇄, 그 다음에 복사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미지 크기 조절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미지 크기 조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진의 가로와 세로 픽셀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진의 크기죠.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00분율로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진의 반 크기로 조절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100분율 체크하시고요. 가로 세로 너비를 50%로 주면 됩니다. 그러면 너비와 높이가 50%로 줄게 되겠죠. 자, 이때 가로를 줄였을 때 비율대로 세로도 줄여야 되겠죠. 중간에 체인이 걸려 있기 때문에 가로를 줄이면 세로도 알아서 줄게 됩니다. 자, 픽셀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반으로 준 사이즈가 나오게 되겠죠. 자, 다시 원래대로 바꿀게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가끔 사진을 올릴 때 사이즈를 얼마 이하로 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너비와 높이를 그 사이즈에 맞춰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파일 크기를 얼마 이하로 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보시면 돼요. 아래쪽에 보시면 현재 489KB고요. 새로 저장을 하게 되면 231KB죠. 지금 너비와 높이 그대로 이용을 했는데 왜 사이즈가 줄었을까요? 여기 보시면 품질이 있죠. 자, 우리가 이용하는 JPG 파일 형식은 사진을 압축하는 저장 방식입니다. 압축을 하게 되면 사진에 어느 정도 손상이 가더라도 크기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품질을 80%로 떨어뜨리게 되면 크기가 반 정도로 줄게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네이버 같은 곳에 사진을 올릴 때 300KB 이상으로 줄여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원래 사진일 경우에는 이렇게 1메가가 되니까 이때는 품질을 떨어뜨려서 용량을 줄여주시는 게 좋겠죠. 자, 294KB면 300KB 안쪽이니까 괜찮겠죠. 자, 이렇게 저장하시면 웹에 올릴 때도 문제없이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크기 자체를 줄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가로를 1280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1메가에 비해서 사이즈가 줄었죠. 품질을 약간 낮추면 더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원하시는 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편집이고요. 자, 그 다음 후보정 기능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상단 제일 좌측에 보시면 이미지 편집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다양한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회전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자유죠? 내 마음대로 돌릴 수가 있죠. 자, 원하시는 대로 사진을 돌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금방 한 명령 취소는 여기에 있는 다시 설정 실행 취소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회전 버튼이 있죠. 우리가 바탕 화면에 있는 사진을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회전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회전, 왼쪽 회전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앙 상단에 보시면 자르기 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여기를 없애고 싶습니다. 또는 정사각형 사진이 필요해요.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SNS에 사진을 올릴 때는 정사각형 사진이 필요하죠. 자, 그럴 때는 코너나 변에 있는 조절점을 잡고 클릭 드래그해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이즈가 바로 나오죠. 자, 여기서 가로와 세로를 동일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1:1 사이즈가 되겠죠. 원하는 사이즈대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기 툴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런 사진일 때 많이 이용하게 되죠. 자, 더블 클릭해서 또 열어볼까요? 자, 이 사진의 경우는 세로로 긴 사진인데요. 저는 이 가슴 정도까지만 필요합니다. 자, 이럴 때도 이미지 편집 툴 누르시고요. 자르기 툴을 이용을 해서 아래쪽을 끌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어주시면 좀 더 화면에 맞는 큰 사이즈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후보정 툴이 되겠습니다. 자, 이 후보정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절하는 기능들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우선 밝기부터 볼까요? 밝기를 조절할 수 있죠. 지금 너무 사진이 밝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밝기를 좀 더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사진의 밝기 조절을 하시면 되겠어요. 사진이 너무 밝게 찍혔으면 밝기를 낮춰주시면 되고요. 사진이 너무 어둡게 찍혔으면 밝기를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노출이죠. 자, 노출은 밝은 데는 밝게, 어두운 데는 어둡게 만드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출을 올리시면 노출 값을 이용을 해서 밝은 데는 더욱 밝게 만들거나 어두운 데는 더욱 어둡게 만들게 되겠죠. DSLR 카메라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출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대비입니다. 대비는 밝기와 어둡기를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자, 대비를 올려주시게 되면 밝은 데는 밝은 부분을 확실하게 밝게 만들고 어두운 부분을 확실하게 어둡게 만들면서 좀 더 선명도를 올려주게 되고요. 이 경우 채도가 좀 더 올라가게 되죠. 자, 대비를 낮춰주게 되면 자, 이렇게 밋밋한 사진일 경우죠. 이런 사진이 나왔을 경우 대비를 올려서 사진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강조는 밝은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음영은 어두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강조를 올리게 되면 밝은 부분이 강조가 되고요. 그 다음 음영은 어두운 부분을 더욱 어둡게 내리는 거죠. 그러면 어두운 부분이 강조가 되게 됩니다. 자, 아까에 비해서 훨씬 어두운 부분이 강조됐죠. 이렇게 강조와 음영을 이용해서 밝은 부분을 강조하거나 어두운 부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어두운 부분도 강조하고 밝은 부분도 강조해서 사진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죠. 강조와 음영을 이용을 했을 때와 여기 있는 대비를 이용을 했을 때의 차이는 뭘까요? 자, 대비를 이용을 하면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강조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채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좀 더 붉게 바뀌었죠? 자, 지금은 채도가 낮지만 이렇게 대비를 높이 주게 되면 채도가 올라가요. 붉은 부분이 좀 더 강조되죠? 자, 하지만 강조와 음영을 주게 되면 채도와 상관없이 이미지의 밝기와 어둡기를 강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사진을 좀 더 퀄리티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자리 어둡게는 비네팅이라고 하죠. 옛날 사진 느낌이 나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 비네팅을 낮추면 테두리 부분이 밝아지고요. 그 다음 어둡게를 올리면 테두리 부분이 어두워집니다. 레트로한 느낌을 강조할 때 많이 이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색입니다. 색 부분은 색상을 좀 더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자, 이 사진의 경우에는 색이 너무 밋밋해요. 컬러가 강조되면 좀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채도를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얼굴과 입술색이 좀 더 살아나게 되고 이런 붉은색들도 전부 살아나고 나뭇잎 컬러도 살아나게 되죠. 자, 채도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색을 점점 빼게 되면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흑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채도를 조금만 조절을 해줘도 여러분 사진이 훨씬 생기 있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채도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따뜻함은 전체적으로 사진에 붉은기를 넣어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 따뜻함의 반대는 차가움이죠. 푸른색을 넣어서 좀 더 차가운 느낌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들 보면 분위기 있고 따뜻한 사진들 많은데요. 그런 경우도 이 따뜻함을 조절을 해주고 채도를 조금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가장자리 어둡게를 조금 더 하시고요. 밝기 부분도 약간 조절을 하시게 되면 원래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 많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간단한 후보정만으로도 여러분 사진을 훨씬 퀄리티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사진들 많이 찍으시는데요. 어딘가에 전송을 하거나 인터넷에 올리실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색조가 되겠죠. 자, 색조를 주게 되면 전체적인 컬러가 바뀌게 됩니다. 붉은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바뀌죠. 이게 색조인데요. 색조는 잘 쓰지 않겠죠. 주로 쓰는 것은 밝기라든지 대비, 강조 음영, 가장자리 어둡게, 채도 따뜻함 이 정도를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또 다운받고 구매해서 쓰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 윈도우에 기본 포함된 사진 앱만으로도 충분히 후보정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자동 보정 기능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일일이 여기 있는 후보정 메뉴에서 보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인공지능의 역할이 있겠죠. 자, 자동 보정 해줍니다. 그러면 알아서 보정을 해줘요. 자, 뒤로 돌아가게 해볼까요? 그렇죠? 다시 원래대로 보면 약간 조절이 됐죠? 밋밋해 보이는데 자동 보정을 해주면 좀 더 선명해지죠. 이런 식으로 자동 보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복잡할 경우에는 자동 보정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여러 가지 스타일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필터라고 하죠. 자, 펀치. 그 다음에 이렇게 필터를 적용했을 때 그 강도를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강하게 적용할 건지 여기서 슬라이드 값으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원본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다른 필터들도 많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간단하게 적용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빈티지라고 있죠. 옛날 사진 같은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필름 있죠. 자,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 SNS 같은 데 보면 이런 사진들 많이 올라오는데요. 전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좀 더 빈티지한 느낌을 주려면 아까 후보정으로 들어가신 다음 여기서 가장자리 어둡게 주시게 되면 아주 예전 사진첩에 있는 사진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자동 보정과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는 그림이나 글을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여기 펜을 누르시게 되면 펜 굵기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펜 굵기가 나오고요. 컬러도 지정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 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간단하게 본인의 사인을 넣겠다 하시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IB96 하고 써주시면 내 사인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고요. 간단한 이런 그림도 넣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필요 없어서 지울 때는 여기는 지우개 버튼을 누르시고 해당 글씨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어진 부분은 한 번 클릭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끊어진 부분은 다시 지워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마커가 되겠어요. 이렇게 마커로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펜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문구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즉석 수정 기능인데요. 자, 이것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자, 일단 확대를 좀 해볼까요? 자, 확대 합니다. 그 다음 얼굴을 중앙으로 가져와 볼까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면 손바닥으로 바뀌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런 잡티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 수정하는 게 즉석 수정 기능입니다. 자, 여기서 크기를 조절하시게 되면 여기 있는 점선 동그라미 크기가 바뀌게 되죠. 이 점선 동그라미 크기는 지우고자 하는 부분과 비슷한 사이즈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래야 깔끔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여기 눈썹 밑에 뭐가 났네요. 이거 없애볼게요. 클릭, 간단하게 없앨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얼굴에서 잡티라든지 필요 없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키우고요. 자, 이렇게 조절을 하면 점선 동그라미 크기를 확인하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지워주겠습니다. 자, 이런 데도 지워주고요. 자, 그러면서 얼굴을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여기도 지워볼까요? 여기에 점도 지울까요? 좀 더 줄이고요. 여기도 지우겠습니다. 자, 이왕 사진 같은 것들을 보내실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수정을 하시면 완전히 다른 사진을 전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운영자님 사진인데요. 이 운영자님 얼굴도 이렇게 얼룩이 좀 져 있고 이렇죠. 자, 이런 것도 간단하게 지울 수 있죠. 자, 즉석 수정을 이용을 해서 사이즈를 좀 조절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훨씬 좀 깔끔한 얼굴이 나오게 되겠죠. 피부에 지저분한 부분들 전부 지워줍니다. 자,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톤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약간 얼룩덜룩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조절을 해주셔도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자, 두 개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다른 사진이 됐죠. 자, 이런 작은 잡티들이 얼굴을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게 만드는데 이런 거 한두 개만 지워주셔도 완전히 다른 사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축소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전부 수정이 끝났으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여기 저장 버튼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저장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원본 파일을 덮어쓰게 됩니다. 그러면 원본 파일은 없어지는 거죠. 안 되겠죠? 원본 파일은 남겨두는 게 좋죠. 원본 파일은 남기고 복사본으로 저장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복사본으로 저장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복사본으로 저장합니다. 그러면 어디 저장할지 물어보죠. 자, 바탕화면에 원본 파일 있는 곳에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만 다른 이름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수정했습니다. 저장합니다. 그러면 원본 파일과 지금 수정한 파일 두 개가 저장되게 되겠죠. SNS에 공유를 한다거나 인터넷에 사진을 올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기본 앱인 사진 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